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여행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전 좀 감기에 걸렸었어 가지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곧 공장 지을 것 같고 계약도 공장 뭐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아직도 어, 일라이릴리하고 페트론 계약이 나온다는 것에 있어서는 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공장은 지어질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장이 지어진다는 거는 이게 뭐 약을 임상 사실 일상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생산에 대해서 공장을 미리 라이센스하고 계약도 안 한 회사하고 같이 짓기로 한다? 사실 이런 거는 바이오 뭐 역사상 거의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의 원천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조금 곰곰이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장을 짓는다. 계약도 안 나왔는데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말은 임상을 안 해봤어도 뭐 거의 99.9% 통과한다는 확신이 있고 그게 월등히 좋을 거고 뭐 그런다는 확신이 뭐 양사에 있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과연 왜 그럴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펩트론의 초격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대포 기술은 GLP 마켓 200조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디자인이 좀 거지 같죠? 유치하고 이렇게밖에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요 어마어마한 이 시장에서 스마트 대포 기술은 진짜 삼성전자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하듯이 엄청난 초격차 기술이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GLP 약물에서 얘네들이 이제 용량 의존적으로 체중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용량 의존적, 도지 디펜던트라고 하는데, 초반에 약을 고농도로 넣으면 체중이 잘 빠지는데 단기간에 체중이 몇 프로 빠졌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무슨 약이 더 좋네 무슨 약이 더 좋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반에 고용량으로 못 때려 넣으니까 체중이 좀 덜 빠지고, 그런 원인이 사실 부작용 때문인 거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위고비도 그렇고 젯바운드도 그렇고 도즈를 에스컬레이션, 도즈를 올리는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저 밑에 용량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부작용. 그래서 이 부작용을 줄이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스마트 대포 기술이거든요. 그러고 이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술이 진짜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게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시리어슬리.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 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15일 정도 될 거고 뭐 대략 30일이라고 치죠.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한 60일 돼야 될 거고, 어, 그러니까 여기가 30일, 여기가 60일이면 30일일 때 주사를 한 방 더 맞으면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쭉 일직선으로 혈중 농도가 유지될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알아서 잘 하셨을 테고, 여기 보시면 처음 주사를 딱 맞았을 때부터 여기까지 혈중 농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가지고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50, 100, 150, 200.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까밀루스거든요. 뭐 어센디스 파마, 뭐 메세라 다 마찬가지예요. 초기 방출은 여기 보시면 10배, 여기부터 10배, 여기부터 10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0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 3칸 올라가면 1000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한 4배인 거잖아요. 4배, 1000배 혈중 농도가. 메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배, 여기가 10배. 그러니까 이게 100배인 거죠. 100배. 그러니까 펩트론이 이 차이가 뭐 아무것 별 차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정말 천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혈중 농도가 처음에 빡 100배 올라가는 거를 정말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게 좋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장표를 안 넣었구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도즈 에스컬레이션 하는 기간을 5개월로 잡아 볼게요. 넷, 5개.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면 y는 5분의 1x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용량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위고비하고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근데 펩트론은 한 달 안에 여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y는 x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얘가 부작용이 없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깨끗한 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해보면 그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혈중 농도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y는 x 기울기로. 근데 다른 서방형 기술 가진 회사들은 초기 방출이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이씨, 잠깐만요. 에이, 왜 이러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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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이게 후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멀미하고 비유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가 목표인데 100km/h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0km까지 악셀을 부드럽게 밟아서 뭐 그냥 y는 x 그 그래프를 따라서 속도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변동 없이. 그러니까 멀미가 안 나겠죠. 멀미하고 비유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약들은, 다른 기술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또 올리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km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20km 갔다가 10km 갔다가 30km 갔다가 속도가 20km 됐다가 40km 갔다가 30km 됐다가 이러니까 서서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멀미가 나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은 아예 그런 속도로 치면 뭐 그러니까 멀미하는 거잖아요. 30km, 20km, 40km, 30km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심각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여기도 이제 메세라 그 PK 파일인데 10배죠. 이것도 10배죠. 100배 이렇게 초반에 빡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또 조금씩 밑으로 왔다가 올렸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펩트론은 이거조차 그냥 이렇게 쭉,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가는 과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방출되다 보니까 그래프가 없구나.
이렇게 5,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린 거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KTX를 타는데 KTX 타면 멀미를 안 하잖아요. 차 탄 것보다. 왜냐하면 신호가 없고 가다서다를 안 하니까. KTX를 타면 300km까지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데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하는 약간 그런 원리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신호등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으니까 속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렇게 올리는 거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가다서다 하니까 몸에 적응하는, 멀미가 안 나는, 뱃사람들 멀미 안 나는 것처럼 적응하는 기간을 몇 개월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스마트 대포 기술은 우리의 생각보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정말 시리우스하게 좋을 수도 있다. 저는 일단 뭐 이런 약간 결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얻었고, 그래서 이게 GLP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이다 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쩌다 보니 이거를 계속 펩트론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는 돈이 안 되니까 다 망해갔고, 어느 날 운명처럼 GLP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린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혈중에서 펩타이드 약물 농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방출해 주는 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돼버렸네. 약간 이런 상황. 그래서 이 KTX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TX 앞에 막히는 게 없으니까 300km까지 쭉 올릴 수 있다.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갈 수 있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그 D&D 파마텍이 DD01과 서브드타이드 임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반감기, 뭐 Tmax, PTR 같은 걸로. 그래서 서브드타이드는 DD01에 밀려요. 뭐 12주 안에 지방간 그 감소한 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베링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은 개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서브드타이드 밖에 없거든요. 메시에서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인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DD01에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장점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서방형 기술에 대한 그 장점들, 부작용이 줄고 효과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베링거는 지금 이거를 뭐 한 달 제형, 뭐 3개월 제형 이렇게 단순 편의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 줄이고 효과 좋게 하려고 지금 엄청 찾아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펩트론은 릴리가 안 놔주죠. 그러니까 이제 베링거는 어디서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벤티지 랩 아니면 G2G 바이오인데, 뭐 오늘 인벤티지 랩이 베링거의 뭐 물질 넘겨 MTA 뭐 그런 것 때문에 상한가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G2G도 오늘 이런 식으로 8월 27일 오늘 날짜요. 3시 48분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로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베링거는 엄청 급해요. 그 펩트론 기술 이용하면 DD01보다 좋을 것 같은데 못 쓰니까 어디서든 구해야죠. 그래서 기술은 잘 모르겠어요. 인벤티지 랩하고 G2G 바이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계열상 제일 빠르고 파트너를 잘 만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펩트론하고 릴리인 것 같고, 짝꿍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베링거 링게라 하면 G2G로 갈 수도 있고, 뭐 노보노가 인벤티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릴리는 펩트론하고 이미 하고 있고 공장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둘이 공장까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장까지 같이 설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수면 하에서 모든 게 이제 협의가 됐겠죠. 그런 배경에 뭐가 있을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심각하게 기술이 좋을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결론을 얻었고, 뭐 잘 되겠죠. 펩트론하고 일라일리 GLP 시장 엄청 큰데 펩트론이 정말 뚝심있게 기회를 잘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하고, 펩트론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고, 펩트론 말고도 좋은 투자할 종목은 많으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길게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